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증세 규제에도 아파트가 반드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목소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네. 이 국면이 저는 뭐 버블이냐 고평가냐 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네. 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얼만큼 혹은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몫이고, 네. 자, 100%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50% 먹고 빠지면 그만이죠. 100% 뭐 다 발라먹는 사람도 있고, 예, 3배, 4배 오른다 그런다면, 자산이 어떤 구역에서는 3, 4배 오르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 해당 단지도 있을 거고. 자,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오를지, 어디가 더 많이 오를지는 여러분들이 결국, 자,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반드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자, 이것을 정부가 규제와 증세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 계속 압박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무공이나 용수철을 보시면은 계속 압박을 누르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공을 더 많이 가중을 때려갖고 누르고 있으면은 더 많이 튀어오르겠죠. 용수철이 뒤로 더 많이 압박을 가해서 누르고 있으면 용수철이 더 많이 튀겠죠. 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증세와 규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반드시 오르는 이유가 된다. 자, 이 국면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려면은 세금이죠. 세금하고 통화량이라는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 요인만 봐가지고 그것이 분석이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왜 임대주택을 하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왜 증세를 하냐? 왜 규제를 하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 과정들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값이 오르는 나라. 자, 집값이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정부가 시장 조성자인 나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자, 금융시장에 보시면은 시장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장 조성. 이거는 자, 시장에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장 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주체가 공급을 내놓는 주체를 말합니다. 공급을 우리가 조성하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있어야지 수요가 있을 거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갖고 상호작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이 무엇입니까? 가격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선이죠. 보이지 않아요, 가격은. 근데 스스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갖고 절충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조성은 누가 하냐면 민간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민간이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자, 한 나라의 국가에서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정부입니까? 민간 건설사입니까? 네,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죠. 정부는 그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만 마련해주는 거예요. 마련해주고 제도만 장치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서 조성자인 나라가 되고 정부가 주택에 대한 모든 공급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의 현 정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네,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질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 조성인 나라가 공급하는 주택은 하부 경제를 바치는 사람들이, 예,
수요를 원하는 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주택으로서의 공급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조성자인 나라는 항상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자, 정부가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증세를 하게 되고, 앞전에 있죠. 증세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 왜 정부가 증세를 하고 규제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공급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규제와 증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무슨 전문가라든가 무슨 뭐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네.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다. 부동산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재화가 고평가가 됐어요. 주식이라든가 무슨 뭐 부동산이란가 고평가가 돼 있어. 삼성전자가 시가 있죠. 뭐 발행가가 5천 원인데 지금 거의 300만 원 됐어요. 비싸면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까? 강남의 부동산이 아파트가 비싸니까 비싸면 무조건 떨어져야 되고 고평가인 것들은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저평가인 것들은 반드시 올라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와 저평가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고평가와 저평가는 어떤 겁니까? 상대적인 비교에 따른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의 우리나라의 집값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그게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평가인 것들은 무조건 집값이 내려야 되고 저평가인 것들은 무조건 올라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S급지라고 말하는 뭐 강남이라든가 부산에 보시면 뭐 남천동도 되고 우동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가격을 보고 고평가라면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특이합니다. 고평가인 부동산이 더 고평가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저평가인 부동산은 더 저평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비싼 물건이 더 비싸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입지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로케이션이다. 입지다. 좋은 입지가 더 좋은 입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고평가일 때가 더 고평가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지를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시장 조성자인 나라, 정부가 주택의 공급의 주체가 되는 나라는 반드시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고평가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 의미는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버블이 나올 수가 없죠. 정부가 시장 조성자인 나라인데 어떻게 버블이 됩니까? 버블이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뭐죠? 공급 초과입니다. 공급이 초과가 돼야지 버블이 생기고 거기서 패닉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나오는데 무슨 버블이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과 통화량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 통화량에 대한 측면을 또 봐야 돼요. 지금은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팽창이 되고 있죠. 이유는 하나죠. 예. 자, 현 정부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주택, 공공임대, 공공일자리, 예? 공공의료 모든 것을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팽창이 되고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네, 코로나죠. 코로나를 이거를 돈에 대한 처방 말고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백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백신도 못 구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돈을 지원해 줘야지. 자, 이 부분은 글로벌 국가들이 모든 국가들이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 시점 되면은 코로나가 종식될 시점부터는 통화량을 더 풀게 돼 있다. 왜? 기존의 통화를 푼 것들은 매몰 비용이죠. 돈을 지급해 줬으니까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통화정책, 금리정책, 재정지출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통화가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 SOC라든가 뭐 산업기반이라든가 인프라를 만들 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통화가 회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돈을 풀었다. 이것들은 다시 그 푼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꿀 거냐는 겁니다.
그냥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나오죠.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왜? 통화를 풀었으니까 그 팬만큼 어떻게 됩니까? 통화를 푼 만큼 인플레이션 되죠. 그러자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정도가 더 압박이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돈이 휴지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고평가 저평가 의미 없고, 네. 자, 여기서 버블 런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왜? 돈이 휴지가 되는데.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 그래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폭등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실물 자산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실물 자산.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 그렇죠. 증세, 그 다음 규제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상승 압박을. 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상승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의회 재난지원금 1,000조를 때렸습니다. 자, 1,000조를 돈 찍어내갖고 우리 풀어주자 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3배 이상 늘려라 했죠. 부양책 수정해야 한다고. 3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조. 3,000조 풀자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 미국이 3,000조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적으로 더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이 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고 돈 휴지가 되는 시기가 되겠죠. 돈 가치가 반토막 나 있죠. 전 국가들이 다 돈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환율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환율은 그대로예요, 또. 왜? 개별 국가들의 돈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들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커플링 되는 거예요. 돈이 휴지가 되는 게 다 커플링 되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만 남은 거예요.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통화량 팽창에 대해서 자,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가장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현금 살포 경쟁이죠. 트럼프 2,000달러 더 줘야 되는데 바이든은 또 뭐라고 할까? 또 바이든은 또 지가 더 푼다 그래. 너희는 또 지급한다 그래요. 예. 모든 국가들이 막 경쟁적으로 좀 돈 풉니다. 돈을 안 풀면 바보가 되는 거죠. 미국이 돈 푼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풀어야 되죠. 미국이 돈을 푼데 나는 돈 안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국의 화폐 가치가 절상하게 됩니다. 그럼 수출 경쟁력이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풀어야 돼요.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내려야 되고 옆에 있는 국가 다 내려야 되고 금리 올리면 같이 다 올려야 돼요. 왜? 환율을 맞춰야 되거든.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세금이 또 문제 나옵니다. 야, 세금과 통화 그리고 규제를 우리가 봤는데 이 세 가지 한 세트다. 예. 그래서 세트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오르겠네. 예, 내년 공시지가 10.4% 인상. 13만 원의 최고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세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효과가 크다고 했죠. 세입자한테 다 전가됩니다, 이거. 세입자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전세가도 올라가죠. 월세도 올라갑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집값에 계속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정권에 보시면은 집값 거품 아니다.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 나와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 방송을 듣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지금 국토부행자는 역세권 반경 넓히고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이 주택을 공급한 자체도 임대주택이에요. 또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역세권이 몇 미터까지입니까? 직선으로 반경이라고 하면은 직선이죠. 350m인데 이거를 350m인데 이걸 500m까지 늘리겠다. 2022년까지 늘리겠다는 거고, 자, 역세권으로 반경을 넓혀서 용적률 올린다는데 이게 뭡니까? 임대주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공급에 차지하는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는 거예요. 공급을 그냥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을 없애겠다. 공급이 초과가 돼야지 버블이 되는데 공급을 오히려 더 없애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승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규제로 계속 공을 눌러가지고 스프링을 눌러갖고 못 오르게 임시 방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대략 60%는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호회 이런 데 가시면은 전부 다 뭐 어디 나는 살고 있다 그러는데 지가 거기 뭐 월세 사는지 전세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10명 중에 60%, 서울, 부산이 60%입니다. 거의. 서울이 57%가 무주택자고 부산도 한 대략적으로 한 55%에서 60% 그 사이가 무주택자예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돈 이렇게 풀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1년도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자 3분기에도 꼴찌고 4분기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보시면 글로벌 국가 56개 중에 꼴찌예요. 근데 2021년이죠. 2021년 내년도에도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서 뭐 1, 2등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규제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폭발합니다. 하반기가 될지 6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몰라요. 자,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요, 못 따라갑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지금 무주택자 10명 중에 6명이 포함됐다. 아니면은 내가 B급지에 살고 있다. 그래서 S급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자를 재지 마세요, 시기를. 왜 그러냐면은 주택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할 때는 그 따라가기 힘듭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요. 순식간에 50% 오르고 순식간에 따블이 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중간에. 매물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뭐 어떤 층이라든가 아니면 평형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실물 자산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물 자산이 폭등할 때는 굉장히 이게 대응이 안 돼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표준화되겠죠. 그래서 호가가 있습니다. 그거 사고 팔고 하면 돼요. 부동산은 이게 안 됩니다. 부동산 폭등기 때는 상승기 때는 이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겁니다. 겨울에. 거래량이 없을 겨울에 사라는 겁니다. 급매 물량 나올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사는 게 왜? 거래량이 없고 급매 물량이 나온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매수자 우회 시장이죠.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실물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도자 우회입니다. 그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물건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밀짚 모자는 언제 쓴다? 여름에 쓴다. 여름을 대비해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두라. 자, 저는 내년에 주택시장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 국가들 중에는 꼴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나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매년 여름에서부터 여름 이후로 갈수록 주택가격 상승은 압박은 굉장히 커진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통화의 급격한 팽창이고 그 다음에 증세입니다. 세입자의 증가되는 증세고 규제입니다. 네, 규제가 안 먹힙니다. 또 다른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공급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아무 효과가 없다. 전혀. 그런데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을 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